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난 추석 연휴 밥상머리 화두는 당연히 대선이었을 것 같고요.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 누가 누구와 맞부딪히게 될까. 추석 이후의 민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강윤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추석 하루 앞둔 20일에 대선 후보 지지율에 대해서 두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가 정반대였는데 KBS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가 1위,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소장님 계시는 그쪽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1위.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건가요? 이렇게 완전히 같은 날 발표됐는데 조사 기관도 두 회사가 같아요. 예. 그런데 정반대로 나오니까 국민 청취자분들께서는 야 이제는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들의 그 조사 방식까지도 일일이 신경 써서 봐야 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리라고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예. 분명한 경향 하나를 말씀드리면 사람이 직접 얘기하면서 문답으로 하는 이른바 KBS가 이번에 택한 방식과 사람이 했군요. KBS는. 예. 사람이 묻죠. 그래서 전화 면접 조사.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ARS라고 그래서 그게 뭐 기계하고 말하는 건 아니고 성우가 녹음을 해서 그렇죠. 그걸 듣고 자기가 이제 응답 버튼을 누르면서 답하는 건데 사람과 실시간 대화를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느끼시겠죠, 당연히. 예. 그 두 조사의 차이의 경향성은 계속 확인이 됐는데 이번 KBS 조사에서 제가 특별히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거는 오차범위 밖으로 이재명 지사가 우위를 확인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윤석열에 대해서? 네네. 예. 이 지사가 1위였고 윤 예비 후보가 2위인데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밀어낸 1위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 지사가.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KBS 한국리서치 조사는 주례 또는 원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특별한 시즌이 있을 때 8.15 특집이라거나 창사 그렇죠. 기념 그리고 추석. 추석 이렇게 빅 이벤트가 있을 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향성을 확인하기에는 조금 횟수가 미흡한 감은 있다. 이런 점은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 중시해서 보셔야 될 게 전체 조사에 응답한 사람 중에서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사람의 비율과 진보라고 밝힌 또 중도라고 평하는 사람들의 비율 차이가 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번 저희 KSOI 조사에서는 윤석열 예비 후보가 한 달 만에 오차범위 내이지만 1위로 다시 복귀? 아무튼 1위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7달째 매주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치에서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사람의 비율이 조사 실시 이래 7달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35.5%였는데요. 그만큼 응답자의 보수 성향의 그 응답자들이 많았다. 그 말은 저희가 보수만 골라서 전화를 드린 이유는 전혀 그럴 일이 만무하고요. 그렇겠죠. 보수층 사람들 중에서 발언 욕구가 늘어났다. 그럼 왜 그랬을까? 고발 사주 문건을 쭉 들여다보니 이게 9월 2일 날 첫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기자들이나 따질 얘기이긴 하지만. 그리고 날수로는 거의 지금 20날 넘게 계속되고 있잖아요. 물론 최근 며칠간은 이른바 성남 대장동 건 때문에 며칠간 뉴스량이 현격히 줄긴 했습니다만 주요한 이슈인 건 여전하죠. 그렇죠. 수사 쪽으로 넘어가 있고. 예. 이거 보니까 무슨 윤석열 예비 후보의 처가나 뭐 부인 뭐 논문 이런 게 아니고 검사들이 이런 걸 뭘 한 거야. 이거 간단해 보이지가 않네. 이대로 두면은 요게 이 고발장 사주가 왔다 갔다 했던 그때 총장이 누구였어? 윤석열 총장 아니야? 상당히 데미지가 크겠는데? 라고들 생각하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지금 윤석열을 포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거 아닌가? 왜냐하면 고발 사주 문건이 좀 헷갈려.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이걸 인지했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아직 불분명한데 거기 국정원장은 또 왜 나오는 거야? 이게 뭐 헷갈리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다가 보수층에서 그 결집 강도가 강해졌다고 봅니다. 이 조사 시기 관련해서 대장동 개발 의혹 이 의혹이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KSOI 조사와
KBS 조사는 어떻습니까? KBS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예. 9월 17일, 18일 이틀간 조사했고요. 예. KBS 조사는 16, 17, 18일 3일간 조사했어요.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다. 대장동 건이 처음으로 나온 예. 것은 9월 12일 3일경입니다. 뉴스가 나온 것은.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 당과 당 애초에 문제 제기자는 국민의힘이었는데 예.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후보 측도 일부 문제를 제기하고 하면서 좀 양상이 복잡해지고 예. 이 지사 캠프에서 아주 능동적으로 기민하게 대응을 하면서 거의 매일 하루에 관련 팩트 새로운 게 한두 건씩 늘 쏟아지니까 뉴스가 계속 살아서 움직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살아있는 뉴스 뉴가 원래 새로운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발 사주보다는 대장동 건을 많이 다루게 됐는데 이거 역시도 아직 밝혀져야 할 팩트, 사실관계가 좀 규명되어야 할 게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조사 응답자들, 국민들께서는 이 건에 관한 정치적 판단을 아직은 좀 유보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네. 어떤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할 만큼의 팩트가 밝혀진 건 없는 것 같고 예. 양측 공방이 너무 센 것 같고 예. 들어보면 조금씩 수긍이 가니까 왜 그렇게 큰 돈이 나온 거야? 이득이 커도 돼? 이러다가 그게 원래 시가 못 가져갈 건데 가져온 거대. 그럼 또 그걸 들어보면 맞고 말이죠. 그래서 아직은 엇갈려한다. 네네네 그런 예.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 KBS 조사하고 KSOI 그 TBS 의뢰한 조사하고 그 조사 의뢰자 조사 시간, 네. 조사 일시 같은 거는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KBS 조사 같은 경우는 KBS 거는 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좀 되겠고요. 그렇죠.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겁니다. 예.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것은 TBS 의뢰로 한 건데요. 전국 네.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9월 17일, 18일 이틀간 조사했고요. 선관위 제공 무선 ARS 방식 100%. 응답률 6.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이 점은 예. KBS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KBS도 같고요. 네. 예. 오차 범위가요. 예. 이 지금 저 민주당 같은 경우에 호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번 주 주말에 발표가 되죠. 예. 말 그대로 슈퍼위크고 예. 일반 경선 시민 선거인단으로 참여한 분들 것도 함께 발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죠. 민주당 경선을 이번 주에서 판가름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비해서 예. 한 달 전에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낙연 예비 후보는 한 달 전에 비해서 4%포인트가량 광주, 전라, 예. 호남에서 올랐고요. 예. 이재명 지사는 1%포인트가량 빠졌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아까 그 TBS 조사입니까? 네. 예, 예. KSOI 조사. 예. 1%포인트가 한 달 전에 비해서 빠졌다. 이것은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도 매우 하단에 속하는 좀 예. 작다고 볼 수 있지만 4%포인트 오른 거, 이낙연 예. 지사가 오른 거. 한 달 전에 비해서 이것은 약간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오차범위 오차범위 이내이긴 한데 이내지만.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니까 다 예. 합치면 6.2인데 그렇죠. 오차범위 밴드 안에 들어있기는 하나 예.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4%포인트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다. 특히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추미애 후보도 비교적 상승세입니다. 이것은 예. 고발 사주 문건이 집중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역시 검찰은 개혁되어야 됐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이쪽 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추미애 전 장관에게 많이 관심이 갔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야당 같은 경우는 홍준표 후보의 약진이 여전합니까? 네. 지난주 제가 며칠 전에 이 자리에 예. 나와서 6주 연속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건 거의 유일했다라고 예. 했고 유튜브에 보니까 그것도 썸네일의 제목으로도 뽑혔던데 그 추세는 아직은 갑니다. 그러면 7주 연속입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조금 애매한데 애매해요? 보수권으로만 보수 진영 주자들만 딱 불러주고서 물어보면 7주 연속 상승은 맞고요. 여야 후보를 함께 불러줬는데도 6주 연속 지난주까지 하다가 예. 요번 주 그러니까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1%포인트 하락했어요. 그런데 예. 역시 이것도 조사 응답에 어느 정도 샘플이 표본이 형성되느냐 그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1%포인트 숫자상으로는 하락했으니까 주춤이라고는 봐야 하겠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이제 오를 만큼 오랐으니까 빠진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 예. 그렇습니다.
TV 토론 같은 거는 1차 TV 토론이 있었잖아요. 9월 국민의힘 같은 16일 날 있었죠. 그게 별로 영향은 안 줬나 봅니다. 네, 정치부 기사를 써야 하는 정치부 기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뉴스였을 텐데요. 예. 그게 그 전국 단위 공중파 방송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른바 골든타임 8시, 밤 8시나 9시 뭐 요때가 아니고 조금 5시부터인가 해서 애매한 시간대도 있었고. 본 사람들이 많지 않군요. 네. 물론 다른 언론들이 핵심만 간추려서 기사를 많이 쓰긴 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직접 공중파에서 골든타임에 방송되느냐 안 되느냐 시청률하고는 그렇지. 좀 상관이 상당히 있고요. 예. 그날 많은 후보들이 여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국적 이슈로 확 떠오르는 것은 그닥은 없었습니다. 물론 뭐 홍준표 후보가 조국 수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던 거 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만 예. 그런 것들이 뉴스가 유통돼서 전혀 뉴스에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 실은 이분들도 여론조사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분들까지 인지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무리 디지털 세상이라 하더라도. 예. 그래서 시시각각 뉴스를 다루고 그걸 업으로 삼는 분들이 이 뉴스가 과연 전체 국민 평균적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퍼져가서 그들이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될까를 따지실 때 자기 위주로 보면 안 되겠다. 그런 점은 좀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강윤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9월 23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